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률 철학TV 제10강 궁정에서의 삶과 개 같은 삶이 되겠는데요. 아리스티포스와 디오게네스의 만남이 이제 그 내용이 되겠고, 얘가 디오게네스입니다. 개를 데리고 사는 이 디오게네스의 이야기가 주로 그 내용이 되겠고, 여기는 이제 궁중의 그 사진입니다. 먼저 아리스티포스와 디오게네스의 만남을 알아보고 디오게네스의 생애 그리고 왜 디오게네스가 아테네로 와서 당대의 기인이 되었는가 그리고 디오게네스와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그 유명한 만남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견유학파 여기서 견자는 이제 개견자입니다. 수치심을 극복하라 그리고 디오게네스에 대한 죽음, 명언 이런 내용으로 영상 꾸며봤습니다. 먼저 아리스티포스와 디오게네스 만남인데요. 이 아리스티포스는 에피쿠루스 학파의 선구자, 그러니까 키레네 학파를 창시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 일종의 쾌락주의죠. 반면에 디오게네스는 스토아 학파의 선구자로서 이제 키니포스 학파에 속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개와 관련된 견유학파의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동문수학한 사이였는데요. 아리스티포스는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었고 디오게네스는 저녁거리로 콩깍지를 삶고 있었습니다. 콩깍지라고 하는 것은 콩을 털어내고 남은 껍질을 말하죠. 자, 그걸 보고 이제 아리스티포스가 디오게네스에게 하는 말입니다. 쯧쯧 왕궁에 들어와 고개만 좀 숙일 줄 알았으면 콩깍지 같은 것은 삶지 않아도 되련만. 이에 대해서 디오게네스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쯧쯧 콩깍지 삶는 법을 조금만 배웠어도 그렇게 굽실거리며 살지 않아도 되는 걸. 궁정에서 이제 고개 숙이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좀 비슷한 시기에 살았지만 아리스티포스가 조금 이제 선배죠. 죄송합니다. 디오게네스 생애를 좀 살펴보자면은 디오게네스는 흑해 남부 연안의 이 시노페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환전상이었는데 그 아버지 히케시오스는 나랏돈을 관리하는 일도 맡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아버지는 그 디오게네스에게 화폐 만드는 일을 맡겼던가 보죠. 이때 이제 욕심이 생긴 디오게네스는 돈을 위조해서 아버지는 감옥에 끌려가서 죽고 디오게네스는 시노페에서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흑해 연안입니다. 흑해 여기가 이제 시노페고 그래서 이제 디오게네스가 시노페 시민들이 자기를 추방형을 내렸다 이런 소식을 듣고 하는 말이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체류형을 내리노라. 재밌죠? 여기가 이제 오늘날 시노페 그 모습입니다. 자, 아테네로 온 디오게네스는 델포의 아폴론 성전에 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가장 높은 평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폴론 신전이죠. 이때 신탁이 나온 것은 이제 나라에서 통용되는 것을 바꾸라. 이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위조범, 그 디오게네스의 처지와 흡사하다는 그런 시각이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세상에서 통용되는 모든 정치 제도와 관습, 법률, 사상을 바꿔라. 이런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디오게네스는 이러한 입장에 섭니다. 이건 위조범 사진이고. 디오게네스는 아테네에 가서 안티스테네스를 끈질기게 졸라서 제자가 되었는데요. 안티스테네스와 그 제자들을 우리는 견유학파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안티스테네스고 디오게네스인데 안티스테네스는 이제 키니코스 학파의 창시자죠. 나는 배고프지 않을 만큼 목마르지 않을 만큼 가졌다. 벗지 않을 만큼 입었다.
가난하고 검소한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맞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안티스테네스의 주장처럼 대부분의 이제 키니코스 학파는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자기의 삶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도는 이제 흑해 연안의 이제 시노페에서 이렇게 아테네로 왔다. 그런 뜻입니다. 디오게네스가. 쥐와 개처럼 오늘날 이 디오게네스는 쥐를 관찰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쥐가 특별히 먹을 것이나 잘 곳도 찾지 않고 어둠도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자기의 처지에 적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오게네스는 두 겹의 윗옷을 입고 다녔는데 하나를 이제 위불이나 식탁 같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를 스승으로 삼으면서 이제 지냈는데 귀찮은 사람이 와서 물어보면은 나는 개다. 그러니까 꺼져. 이렇게 응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디오게네스가 디오게네스와 개의 관계가 항상 잘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당신은 왜 하필 개인가 이렇게 물어보자 디오게네스는 내게 뭔가를 주는 자에게는 꼬리를 치며 반기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자에게는 시끄럽게 치저대고 내게 나쁜 짓을 하는 자는 물어보려기 때문이지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대왕이 그를 붙잡아서 그대는 누구인가? 나는 내 탐욕의 정찰병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기가 필립 대왕이고 여기가 이제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 대왕이죠. 이제 정찰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을 지키는 정찰병이다. 너무 욕심내지 마라 이런 뜻이겠죠. 어떤 사람이 당신은 어떤 개인가 이렇게 물어보자 배가 고플 때는 애완견, 배가 부를 때는 집 지키는 대형견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연회석상에서 마치 개에게 그러듯이 디오게네스에게 뼈를 던져주었던가 봐요. 이때 디오게네스는 돌아가면서 걔가 하는 것처럼 그에게 오줌을 갈겼다고 그래요. 자, 이 행동은 당신들이 나를 개 취급했으니 정말로 내가 개처럼 대해주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당대의 기인으로 유명했는데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묻자 현자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눈에 안 띈다는 거죠. 그리고 디오게네스는 사람은 이성을 갖든지 목매달 끈을 가져야 한다. 이성을 갖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 뜻이겠죠. 덕이란 모든 육체적 쾌락을 피하는 것이다. 결핍과 공고, 모욕을 참아내는 강한 정신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믿었던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중국 고사의 한신 장군이 나오죠. 한신 장군이 그 젊은 시절에 동네 무렵애들이 칼을 차고 다니는 자기를 비웃으면서 그 칼로 나를 찔러라. 못하겠다면 내 가랑이 밑으로 기어 나와라. 이렇게 모욕을 주자 한신은 허리를 굽혀서 그 가랑이살을 기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을 갖다 과하지옥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후에 한신은 한나라의 대장군이 돼서 이 사람들을 찾아갔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렇게 자기 부하로 삼았다, 장교로 임명했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디오게네스와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과의 만남은 특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스 대표가 코린트에서 알렉산더를 이제 장군으로 삼아서 페르시아를 정벌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알렉산더 장군을 축하했는데 이제 디오게네스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을 데리고 디오게네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죠. 알렉산더가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 보시오. 무엇이든지 들어주겠소. 이때 디오게네스는 저쪽으로 좀 비켜주시오. 당신에게 가려 햇볕이 들지 않거든. 어, 이걸 보고 이제 비웃었던가 봐요, 부하들이. 그러자 알렉산드로스가 아니었다면 나는 디오게네스가 되었을 거다. 이렇게 부하들을
말하자면은 달랬다고 합니다. 세상 것들을 지배하려고만 했던 제왕과 세상 것들을 버리려고만 했던 철학자의 절묘한 만남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견유학파입니다. 디오게네스에게 부와 명예, 권력은 무가치할 뿐 아니라 귀찮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부족도 느끼지 않고 아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는 것. 이게 신의 특질이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 적을수록 신에게 가까워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디오게네스는 최대한 간편한 생활을 삶의 이상으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무욕, 욕심내지 않고 자족, 자기 처지에 만족하고 무치,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걸 생활 목표로 삼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동물이 바로 개이지 않습니까? 개. 그래서 이제 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지 않고 남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주어진 대로 먹고 아무 데서나 자는 동물이 개고 여기에서 키니코스라고 하는 학파 이름이 나오는데요. 키온이라고 하는 거 히라보로 개입니다. 그래서 키니코스란 말이 여기서 나왔고 이제 한자로 견유학파 할 때 개견자죠. 개견자. 어, 개학자. 그리스로로 이제 개가 아까 키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냉소적이라는 뜻에서 독일어 단어 시니쉬하고 영어의 시니컬이 유래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신탕 논란이 이제 이번에 법으로 제정이 돼서 이렇게 팔지 못하도록 됐습니다만은 옛날 우리 조상들은 경공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큰 개하고 구탕이라고 그래서 이런 말하자면 멍멍이하고는 구별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도 보신탕을 먹은 날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님이 저한테 얘기도 하지 않으시고 이제 일부러 먹게 하셨는데 나중에 지금은 안 먹습니다. 수치심을 극복하라. 디오게네스는 우리의 행복을 저해하는 것이 바로 부끄러워하는 거다. 그래서 무치, 행복을 위해서 자연적 욕망을 간단한 방법으로 만족하는 것이 왜 부끄럽냐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배고플 때 먹는 것을 두고 비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욕을 채우는 것도 본능이기 때문에 하등에 부끄러울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연적으로 타고난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고 공공연하게 만족시켜도 된다. 자, 그럼에도 우리에게 수치심을 갖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그동안 잘못된 풍습이라든가 문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자연적인 것을 대항해야 한다.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루소의 외침이 이미 이때 기원전에 나왔던 거죠. 디오게네스의 기행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코린트시, 고린도죠. 어, 교회의 크라네이움에서 자면서 사람들 앞에서 버젓이 여성과 성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이제 자유행위를 하면서 배고픈 것도 이렇게 문질러서 해결되면 좋을 텐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 유명한 폼페이 유적지에서 발견된 에, 그 남자인데 아마 어, 이렇게 자유행위 하다가 죽은 그런 모습 같다고 그래요. 디오게네스는 어느 날 손으로 물을 퍼서 마시는 한 아이를 보고 그 아이는 단순함으로 나를 능가했노라 그러면서 가지고 다니던 컵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나뭇잎 위에서 콩을 먹고 있는 것을 관찰하고 접시를 치운 다음에 그 빵을 수저용으로 사용해서 그 아이처럼 먹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오늘날 그 고린도 운하죠. 코린트 운하. 광장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개는 바로 너희들이야. 왜냐하면 핑 둘러서서 아침 식사를 하는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느냐. 또 누군가가 그의 앞에서 운동을 부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엘레아파의 학설인데요. 세상의 모든 것은 정지되어 있다는 설이죠.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펄짝펄짝 뛰면서 그 사람의 주위를 뱅뱅뱅 돌았다고 합니다. 운동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죠. 플라톤이 이데아론을 설파하면서 책상다움과
술잔 다움에 대해서 이러한 이제 이름을 사용하자 디오게네스는 내 눈에는 책상과 술잔은 보이지만 책상 다움이라든가 술잔 다움은 전혀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또 플라톤이 인간을 두 발로 걷는 깃털없는 짐승이라 이렇게 정의하자 털 뽑은 닭을 들고 와서 이게 플라톤이 말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이때부터 이제 플라톤이 인간에 대해서 손톱과 발톱을 가진이란 말을 앞에다가 첨가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디오게네스를 호화로운 저택에 데려가서 침을 뱉지 말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자 가래를 둬서 그 사람의 이제 얼굴에다 택 받고 나서는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여기보다 더 더러운 곳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매춘부의 아들이 길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디오게네스가 야 이놈아 그러다가 네 애비 맞추겠다. 약간 좀 지나친 말도 이렇게 했던가 봐요. 자, 디오게네스 지금까지 기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디오게네스 생각은 철학은 말이 아니라 행함에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또 책을 내지 않았어요. 기행으로서, 기이한 행동으로 세상을 비웃고, 그럼으로써 사람들 하여금 기존의 가치관을 한번 의심해보게 만든 사람이 바로 디오게네스였습니다. 디오게네스의 죽음입니다. 디오게네스는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90세 가까이 구걸하면서 살다가 생애를 마쳤는데요. 죽는 순간에도 내 유해를 땅에 묻지 말고 맹수들의 먹이로 던져주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고, 이것은 마지막까지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다 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디오게네스는 당시 코린토스 쪽에 있는 체육관에서 살았는데, 오늘날 친구들이 외투에 쌓인 글을 발견해서 제자들이 겉옷을 들춰보니 이미 사망 상태에 이르렀다. 친구들이. 그래서 이걸 보고 친구들은 죽기를 바라고 스스로 숨을 참아서 죽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디오게네스의 시신은 이스트모스 해협이죠. 가는 성문 옆에 묻혔는데요. 사람들은 그의 무덤 위에 둥근 모양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파로스 섬에 대리석으로 만든 개의 상을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의 고국 사람들도 신호패겠죠. 청동상에다가 칭송시를 새겨주었다는 거죠. 디오게네스 명언을 몇 가지 들어보면 아첨꾼 옆에 있느니 까마귀가 사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까마귀가 있으면 죽을 때 살이 뜯기지만 아첨꾼가 있으면 산채로 뜯기기 때문이다. 의미심장한 말이죠. 왜 사람들은 철학자가 아니라 거지에게 돈을 주는가 이렇게 물어보자 디오게네스는 자신도 언젠가는 다리를 잃거나 장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절대로 철학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오늘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티포스는 쾌락주의자로서 왕궁에 들어와 고개만 좀 숙일 줄 알았으면 콩깍지 같은 거 삶지 않아도 되련만 이제 이렇게 디오게네스를 불쌍하게 여긴 반면에 디오게네스는 콩깍지 삶는 법을 조금만 배웠어도 굽실거리며 살지 않아도 됐을 것. 두 사람의 그 가치관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디오게네스는 아테네 가서 안니케리스 제자가 돼서 무욕, 자족, 무치를 성할 목표로 삼는 키니코스 학파의 말하자면 이론이 됐고 개 같은 생활을 삶의 이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키니코스 학파라고 해서 이 말은 키온이라고 하는 히라보에서 유래하고 우리말로 이제 견유학파라는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손으로 물을 퍼서 마시는 한 아이를 관찰하고 컵을 버렸고 한 아이가 나뭇잎에 위에서 콩을 먹고 있는 것을 관찰하고 함께 먹던 빵을 수저로 이렇게 사용해서 식사를 했다. 알렉산더 대왕과의 만남, 또 우리로 하여금 수치심을 갖게 하는 것은 잘못된 문화이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 또 그 밖에 디오게네스의 기행과
그 명언에 대해서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